이 JP 모건 세계 최고 증권은행 지주회사지요. 이 JP 모건 은행이 아시아 증시 내년도 주식시장을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세계 증시가 5% 추가 상승 전망을 하면서 물론 뭐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왜 아시아에서 가장 좋게 보느냐? 내년도에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동안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한국이 이 턴어라운드가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일단 뭐 이 전제가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걸 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 사태가 뭐 미국 인권법 때문에 이 미중 무역 협상 서명에 장애가 되지 않겠는가, 돌발 요인으로 지금 복병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리포트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JP 모건 이 스트래티지스트 투자 전략가가 CNBC 방송에서 하는 얘기로 자기 사견인데, 미국이 그 압박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무역 협상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살려고 무역 협상에 서명을 하는 것이지, 무슨 중국이 미국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뭐 인권법 발동으로 인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추론으로 따지자면은 미중 무역 그 협상하고 홍콩 사태의 그 외교 내정 간섭 운운하는 뭐 이런 정치적인 또는 안보 상황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스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 JP 모건의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이렇게 진단하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또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으로서 외국 자금이 유입되는 뭐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보느냐, 근거가 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그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일단 자금이 로테이션 하는 흐름이 나온다, 내년에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세계 증시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유. 원래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 뭐 너무 올라서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반대의 의견을 내는 이유가, 그래도 주식시장이 내년도에 강세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로테이션, 채권 시장에 몰려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로테이션 되돌아온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식시장이 내년도에 좋게 보는 근본적인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채권 차트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차트인데, 이 그 9월달 채권이 바닥을 쳤다, 채권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피크를 쳤다는 거죠. 그 채권 가격이 피크를 쳤다는 건 뭡니까? 채권 시장으로서 자금이 몰려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아파트가 피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파트 시장에 자금이 몰려와서 가격이 피크를 치니까 이 가격의 역수가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뭐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1.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자금이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몰려있는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있던 자금이
왜 과도하게 몰렸습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인가, 뭐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인가 걱정을 해서 몰려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뭐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고 또 저 금리도 이제 동결이고 이러니까 우르르 도망쳐가지고 이 안전지대로 피시 났던 자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은행 예금으로도 가고 주식시장으로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채권에 이 지나치게 몰려있던 자금이 원래는 채권에 지나치게 자금이 몰렸던 한 해다. 이 자금이 이제 내년에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도 원래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한 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경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의 매력 때문에 그리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 로테이션,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시장이 좋고 한국이 특히 좋은 이유는 두 번째 또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무슨 로테이션이냐? 주식시장 내에서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뭐 인터넷을 비롯한 고가 기술주를 말하죠.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 이 현상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진단한다. 그동안에는 그 가치주가 저평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평가로 떨어진 거죠. 왜? 이 불경기 경기에 대한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망이 나쁘니까 자금이 빠져나와서 경기하고 상관없는 고가 기술주, 성장주, 기술 혁신,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것도 역시 채권에 지나치게 몰리듯이 그것도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지나치게 몰렸었던 거죠. 그래,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비싸져 가지고 경기도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타결되면은 경기도 좀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매력이 더 커지니까 그쪽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또 자금의 회귀죠. 그러니까 경기주로서의 자금의 회귀, 이 고성장주에 대한 주가 상승 부담, 이것이 이제 저평가 가치주로 자금이 흘러나가는 그런 두 번째 로테이션이 내년도에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로테이션이 한국 시장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는 그 근본 이제 논리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잘 포지션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그 특징에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잘 포지션 돼 있다. 자금이 들어가기에 가장 매력적인 상태다. 이 말이잖아요. MSCI 아시아 지수에서 뭐 중국이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서 중국이 자금이 좀 더 많이 갈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자금의 그 개편 상황에 기계적으로 포트폴리오 상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 배분하는 뭐 흐름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 그리고 내년도의 자금 흐름상의 특성에 가장 잘 포지셔닝 되어 있는 데가 한국이다,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MSCI 지수 너무 좋아지니까 한국에서 자금 다 빼가지고 그리로 다 가져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여기서 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 PER이 미국 PER보다 절반이잖아요. 미국 PER이 20배가 넘는데 한국은 지금 PER이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값이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절반 값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러면 주식으로서는 어느 게 제일 좋게 눈에 띄느냐? 삼성전자입니다. 왜 삼성전자냐? 내년도 반도체 경기의 턴어라운드, 업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경기가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원래 완전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내년도에 턴어라운드 한다. 이게 뭐 거의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니다라고 보는 전문기관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턴어라운드에 가장 수혜를 크게 보는 게 이제 삼성전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꼽고 있습니다만, 가장 탑픽으로는 삼성전자를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인터넷 기업 카카오도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군요. 카카오는 이제 가치주라기보다는 한국의 기술주 대표주로서 인공지능 관련 대표주로서 카카오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제 어쨌든 정치 외적 요인으로서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망도 하는 것이지, 그게 너무나 엄청나게 뭐 위험 요인으로 있다면은 이런 전망도 섣불리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심각한 뭐 새로운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